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볼 때에 여러분이 지금 검사지를 갖고 직접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몇 번 유형에 속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신 후에 내가 장령인지 가슴령인지 머리형인지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또 구분하셔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 8번, 9번, 1번은 장령이고 2번, 3번, 4번은 가슴령이고 5번, 6번, 7번은 머리형의 리더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번부터 돌아가면서 유형의 특징을 9번까지를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유형이 만약에 2번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유형의 가슴형, 또 7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형, 또 8번이나 9번이다 1번이나 그러면 여러분은 장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번부터요. 자, 1번의 특징은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곧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스스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부도덕함과 결함이 있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지니고 있고 완벽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으로 인해서 완벽주의자 또는 개혁가, 그쵸? 뭐 개혁가이고 완벽주의자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고 믿음직하고 끝맺음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깔끔하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사소한 일에 아주 걱정이 많고 흠잡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착이 심하고 비판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이고 완고합니다. 인간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유형이 1번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하며 들으세요. 자, 이제는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 조력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상한 사람이다. 되게 친절한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교적이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유형으로 타인들의 뭘 원하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남의 기분도 잘 맞추고 남을 잘 이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형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데 매우 집착합니다. 그래서 조력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되게 의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장점은 아주 정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넓고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눈치가 구단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압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세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이해하고 칭찬도 잘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남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은 잘 돌보는데 자기를 잘 돌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헌신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본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를 바란다는 욕구가 있다는 점이죠. 뭐를 해주고 나서
대가를 바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강해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히스테리가 심한 경향이 있고 타인을 자기 사람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성취자 또는 효율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취한다는 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성취하고 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야망이 있고 성공과 유능함을 추구해서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되게 실용적이고 실적 중심입니다. 뭔가 목표가 있다. 실적을 이뤄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 실적을 이루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목표를 향해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취자 혹은 선동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성취자, 성공자가 있으면 직장이 훨씬 더 업무 성과를 많이 이룰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신감이 많아서 정열적입니다. 유능합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습니다. 판단력과 화술이 뛰어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거칠애를 중요시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인물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유형은 예술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독창적인 사람입니다. 4번 유형은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옷도 특별한 것만 골라서 입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으로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미적 표현이 뛰어납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꾸미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4번 유형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예술가 혹은 개인주의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줍음이 많고 감동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장점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독창적이고 개성이 뚜렷하고 예술적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단점은 내성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울해지고 쉽게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질투심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4번 유형 이해 가셨죠? 5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머리형인데요. 이 유형은 지식을 얻고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식을 얻고 또 관찰한다, 사색한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통찰력이 뛰어나고 어떤 알아가는 거에 대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객관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 수집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색가 혹은 관찰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5번 유형입니다. 장점은 지식이 풍부해서 현명하고 통찰력과 자제력이 뛰어나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적이고 생각이 깊다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타인들과 지식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고집이 세고 남의 흠잡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판단 먼저 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은 하지만 생각을 너무 하느라고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뭐예요? 충성가죠. 6번. 충성가이고 충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6번 유형은 안전을 추구하는 충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폐쇄적이고 겁이 많습니다. 짜여진 틀에 잘 적응하는 유형입니다. 친구에게 충실하고 협동심도 강합니다. 주위로부터 믿음직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사람에게는 충성을 보이지만 그쵸. 그래서 충성을 보이기 때문에 충성가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은 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호감을 줍니다.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정도 많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단점은 자기 방어가 심하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피해망상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융통성도 없고 화를 잘 냅니다. 자신감과 주체성이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유부단하고 보수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것이 6번 특징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낙천가다라고 하는데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낙천가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낙천가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명랑하고 분위기 메이커이고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고 막 아이디어가 넘치는 유형입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아이디어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재능이 많습니다. 이 7번 유형은 고통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자신이 고통받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에서든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낙천가 혹은 만능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고 항상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감과 자주성이 강하고 매우 건설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단점은 지나치게 자기 도취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자기가 먼저 보입니다.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좀 산만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깊이 있게 사람을 사귀지 못합니다. 쉽게 열광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고통에 대해서 공포가 지나치게 심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7번 유형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유형은 지도자형입니다. 강한 사람이죠. 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강함을 추구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늘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8번 유형은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남을 통제하는 데 집착하여 지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하고 권위적이라는 점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이 넘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단점은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오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파기적이고 독재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동료를 쉽게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 유형은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사람, 평화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중재하려고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타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유형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유형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언제나 만족감에 차 있습니다. 이 9번 유형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특히 친구와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집착하여 조정자 혹은 평화주의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인내심이 강하고 부침성이 있고 온순하고 포용력이 많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고 매사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자신에게 정작 무관심하고 현실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강박관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쉽게 동일시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편이고 좀 게으르고 나태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을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직관적으로 체크해 보셨나요? 내가 1번인지 4번인지 그쵸? 6번인지 9번인지 여러분이 내 유형을 9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유형은 또 무슨 장령인지 가슴령인지 머리형인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실습생으로서 타인과 또는 클라이언트와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갈등의 요인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부분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신부터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습생으로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는 그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내하고 자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거. 이런 나도 있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런 나도 있구나라고 깨닫고 우리가 결국 마음의 평화, 심리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너 탓이라고 생각했다가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어 라고 자기를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 개선과 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개발하고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클라이언트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람을 이해하는 그래서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내면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아집이나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9가지 성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고 멋진 사회복지사를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또 변화하고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통합적 도구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도구로 이 애니어그램을 활용한다면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를 성장해가는 그런 도구로 이 검사지가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뭐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도 결국은 자아 실현을 도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내가 더 많았는데 알아가는 내가 더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를 실현하고 성장해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구로 이 도구가 사용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훈련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성장하는 사회복지사로 훈련되어지는데 이 도구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니어그램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더 깊이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정식 검사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생생활상담센터나 상담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